네, 안녕하세요. 박광원입니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왼쪽에 특위위원인 권칠승 의원님, 오른쪽에 박찬대 의원님, 이렇게 여러분들께 허위조작정보대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이어서 두 분께서 제 견해를 말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민변, 민원연,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기자협회 등 유관, 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위조작정보와 이에 기반한 혐오, 증오, 차별에 대한 대책을 수렴하고 다듬어 왔습니다. 특위는 허위조작정보가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허위조작정보를 예방하고 대응할 대책, 백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위가 발표하는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생산, 유포되는 모든 허위조작정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위조작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기술의 발달 속도와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와 정책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예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단 역사의 부정, 왜곡, 그리고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AI에 기반한 팩트체크 시스템과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국가 R&D를 투자해서 기술의 발달이 허위조작 정보를 확산시킬 이 모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국처럼 허위조작정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담았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 정보로 대체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허위조작정보대책과 관련해서 20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개념과 기준, 판단 주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이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현행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실행되고 있는 불법 정보의 개념을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으로 정해서 이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형법에서 금지한 22개 조항은 소셜 네트워크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법한 컨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명시한 독일 방식을 원용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면서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를 들면 언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기금은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지원하고 인증기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서 인증과 지원 관리를 담당하는 100% 민간 자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인증기구가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와 같은 인증제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갖춘 팩트체크 기관과 단체, 법인을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과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화입니다. 초중등 정규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입하고 자유학 기재와 평생교육 학습기관, 미디어 리터러시 및 미디어의 안전한 이용, 디지털 시티즌십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혐오 차별 표현의 금지입니다. 혐오 차별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공동체 파괴 행위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 영역에서부터 공적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평양, 품위 유지 등의 의무 이외에 더해서 혐오, 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사의 부정 왜곡 금지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 행위에 대한 왜곡 찬양 등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고 이 형법의 금지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불법 정보에 포함해서 온라인에서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특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당신고센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총 1932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5.18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1364건으로 전체 71%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불안, 색깔로, 지역 혐오,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5.18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부정, 날조, 왜곡과 혐오 표현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플랫폼 공적 규제 강화입니다. 기존의 대표 발의한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해서 플랫폼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 개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을 새롭게 법에 명시하지 않고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에서 명시해서 시행하고 있는 9가지의 불법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 기준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단 2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다음처럼 바꾸고자 합니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0조 제1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서 체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 보완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의 임시 차단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조치를 해왔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시 차단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불법 정보라는 명확한 규정에 대해서만 조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시 차단 조치 이후 이의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신설해서 이의신청된 정보는 즉시 복원하도록 하고 방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해서 이의신청된 정보를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구글코리아는 국내법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불법 유해 정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구글코리아가 자체적으로 삭제한 불법 유해 정보는 1,867건이지만 방심의 요구는 이에 10배가 넘는 19,400건입니다.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서 삭제한 유해 정보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의 9.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해외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국내법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경제적 이름을 취하는 사업자는 여객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인터넷망은 국경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객 사업자도 반드시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 물론 동등한 대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 규정을 도입해서 구글코리아와 같은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을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의 핵심은
독일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첫째,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임시 차단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채용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매크로 등을 사용해서 불법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임시 차단 등의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임시 차단 요청한 내용, 검토 결과, 처리 결과, 홍보 결과, 불법 정보 처리 담당자의 임원 구성과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신설되는 방심위 온라인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른 방통위의 명령,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방통위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언론사의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보고는 대서특필돼서 이미 피해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의 침해가 발생한 반면 정정보도는 지나치게 작은 지면이나 방송 종료 직전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정정보도 위치의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허위 조작 정보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입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자, 유통자 또는 이를 방치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허위 조작 정보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단순한 음란물 유포로 처벌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딥페이크를 통한 성범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해드린 종합대책 전문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허위 조작 정보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그것은 물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고 확고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실효적이고 보편적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권주승입니다. 이 가짜뉴스라고도 통칭되는 이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뒤에서 숨어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공론화를 막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고 적절하게 응답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결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건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 불법 정보가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이 대책과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온전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다듬어 나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